이제 뭐 바로 청정 토론 넘어가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나 의견 있으시면 얘기 해주시죠. 예. 꽤 중요한 이 정치 전환 시기에 또 사회적 대전환기 정치 또 코로나 시기 참까지 겹쳐가지고 되게 중차대한 이 사실 운동 진영은 한편으로는 위기를 맞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활발한 전망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아까 다 발제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목소리가 가장 큰 아까도 요 가지고 온 요 보니까 사회적 총파 민주노총 총파업 올해 그 이걸 보면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참 큰 게 빠져 있구나. 저도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이런 토론을 저는 여기서 머무르가 될 수준이 아니다. 뭐 여기에서 동을 떴지만 작게 시작했지만 저는 이런 걸 중앙 단위든 옮겨가야 된다. 옮겨서 이동을 시켜서 저는 이제 고민 많은 동지들이 꽤 많습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그런 세력이 없고 지금 민주노총 이 사학계획 오늘 이 파업이나 총파업 관련해서도 핵심이 빠져 있어요. 내년이 대선인데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저도 오늘 이거 자세히 안 보다가 오늘 꼼꼼하게 이렇게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내년 대선 시기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의제들을 뭐 실현할 후보들이 다 실현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정도가 소망이야. 그냥 요구고 저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또 문재인 정권 거치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혼돈과 노선 투쟁이 있었고 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거 그만해야 된다. 이제 그만하고 멀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미 어떤 결단이든 결의되는 그게 학자든 그게 노동운동가든 활동가든 현장 간부든 현장 조합원이든 뭐 시민단체든 간에 지금은 그 이야기 할 때가 왔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뭐 그거는 당락의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시대적 요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고민이 많고 하는 동지들이라면 저는 그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거칠더라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자주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앙 단위로 좀 옮겨가서 과감하게 좀 뭔가 좀 아까도 제가 그 잠깐 얘기했지만 창조적 파괴를 저는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왕성한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활동을 뭔가 좀 결단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오늘 여기서 영감을 굉장히 많이 좀 받았습니다. 예, 뭐 각각의 의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 정치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이제 민주노총이라든지 진보정당 중심으로 해서 전면적인 전국적인 그 손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노총 경북 지역본부가 그까지 다 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제는 좀 중앙 차원에서 전국적인 조직 차원에서 좀 이렇게 판을 깔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충분히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발언들 이제 짧게 해주시고 아니면 제기할 게 있으시면 지금 제기해 주시고요. 마무리 발언 한 명씩 들어갑니다. 마무리 발언 하시기 전에 뭐 제기할 게 있으시면 예.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런저런 토론보다도 현장에 밀접해서 이런저런 구상들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발제들 그리고 제안되는 의제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중요한 한국 사회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견인 고리들은 되지만 여전히 현장 활동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현장 활동을 해왔던 활동가들의 가슴을 때리기에는 다소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행 방안 그리고 아니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이런 국가적인 의제들의 개입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실천 방안 같은 것들이 이후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판단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뭐 길게는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짧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일자리 보장제 때 그럼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민간 자본에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이 해고됐을 때 구조조정됐을 때 그것을 국가 일자리 보장제로 보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후에 더 필요할 텐데 오늘은 그냥 그 맛배기로 그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남정숙 박사께서 제안했던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디지털 전환, 이건 피할 수 없는 거고 이것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거나 때로는 일정 부분 파괴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자리 보장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짧은 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보장제의 취지는 특히 운영 철학은 아래로부터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자율권을 존중을 하고 거기에다가 재정을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그러면은 어떤 조직을 만들 것이냐, 뭘 중앙단이나 아니면은 무슨 관료들이 만든다면은 뭐 뻔하죠. 머리가 썩었으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느끼고 필요성을 느끼신 분들이 창조적으로 조직을 만들던가 할 이익거리를 찾아낸다면 그게 일자리 보장제가 보장할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장 밀착형, 현장의 필요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제는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뭐 저는 그 에너지 체제 전환 얘기하고 산업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그 여기 경상북도만 말씀드리자면 철강 산업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에 들어와 있고요. 아까 그 자동차 산업을 말씀드리자면 그 내연기관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은 사실상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거의 사실상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남에서 있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본 것도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노동자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 상황이 안 되는 조건이 되어지면 어떠한 요구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활동가들, 상층 활동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그냥 그 협상할 때 일부 요구하는 것 수준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대의원 단위 수준까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이 되어지면 이거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업들, 근데 내연기관을 생산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규직의 법에서도 생산을 하지 않는 단위들은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 라인이 아니라 업체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면 되고요. 이거는 현대자동차가 앞으로의 계획에서 과거에는 장기적인 계약 관계로 이렇게 공급을 가져왔었는데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명발주였습니다.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지명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다수의 기업들이 소수 1-2개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게 10몇 개의 기업들이 동시에 와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태계에 그 공급 라인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물량이 대폭 감소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특히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일단 그래서 기업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나 해서 이것에 대한 집합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조직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적어도 5년 안에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상실되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전영복 교수가 말씀하셨던 일자리 보장제 그리고 보편화된 사회적 복지
그리고 보편화된 사회적 복지를 위한 어떤 정부 투자, 그다음에 예산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것.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개별 사업 단위, 사업장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 노총과 그다음에 적어도 지역 단위 수준에서의 그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이제 마무리 발언이시니까요. 아니 아까 뭐 하나 또 궁금한 거 마무리 전에 한번 여쭤보면 예, 그럼 일자리 보장된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대선을 공약을 할 수 있는데 지방에서 할 때 있잖아요.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지금 현재 뭐 일부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형태들을 조금 더 진화 발전한 모델로 조례로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대신 네. 이제 정치인 관료들 빠져. 그게 제 네. 조직 일관 조직 운영 철학입니다. 그거는 일단 이렇게 됩니다. 보장제는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 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도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에서 예산을 실제로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방식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의제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김태형 경북본부장님 처음부터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좋은 의견들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 만들어 주셔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뭐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거냐 라는 고민들을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권리찾기 유니언입니다. 유니언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치열한 지금 계급 전쟁 시대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계급 전쟁 시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문제를 아주 부드럽게 표현한 게 권유하다 있죠, 사실은. 근데 이 문제는 조직 노동자와 조직되지 못하는, 조직될 수도 없는 노동자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호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 1,000만 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1,200만 명, 그 다음에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하는 1,300만 노동자들, 이 세 개가 교집합으로 따져도 1,000만은 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가짜 근로자에서 진짜 노동자로 이런 활동을 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보센터를 전국적으로 같이 하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 뭐 크게 돈 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하자는 거거든요. 사실 권리찾기 유니언과 함께 하는 것이 약간 거부가면 경북법은 혼자 해도 좋다, 이런 문제는 해가지고 하면 이미 노동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이제 외면하지 못할 정도까지 됐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은 규모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도 거기를 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이 나라 중견기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대기업 이런데, 그다음에 이 식자들이 모이는 연구소까지도 그 알량한 초과수당 주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하기 위해서 기업을 쪼개가지고 위장하고, 위장 등록을 해가지고 4대 보험을 또 주기 싫어하고, 이런 게 다 같이 이 한국 사회에 만연돼 있더라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공동에 서로 연결해서 경쟁과 성장이 아닌 연대와 공존의 실천의 항목으로 이 제보센터를 경북 본부에서도 같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가장 역동적인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에 맞서는 우리의 노력들이 사실 변방에서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오늘 경북본부에서 시작하는 일들이 동남풍을 타고 서남풍을 타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석준 위원님. 네, 저는 우리 민중운동이 오랫동안 좀 잘못 뿌리 박힌 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요구를 국가나 기업에 해서 그거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오랫동안 익숙했는데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제 제도화될 때 그거를 채워나갈 주체,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사회운동적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체 형성의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새롭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7공화국이든 일자리 보장제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7공화국도 특정한 무슨 어떤 논객이나 이론가들이 제7공화국 개헌안 이런 걸 딱 만들어서 들이밀고 뭐 민주노총은 그걸 이제 박수치는 역할을 하고, 이게 아니라 제7공화국의 기본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 그걸 채워나갈 어떤 권리들, 뭐 어떤 제도들, 어떤 보장들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일자리 보장제 같은 경우도 이게 전영복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료한테 의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그게 뭔지를 파악하는 거는 지역의 노동사회운동이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한국의 지역 노동사회운동 역량에서는 이 능력이 아마 안 갖춰져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일자리 보장제를 요구하면서 지역사회운동 내에 그런 주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요. 실제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됐을 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구체적인 안들을 들이밀 수 있게 하는 이런 주체를 같이 형성시켜 나간다. 이런 관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른 분들 중에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예, 지금까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7공화국 건설운동, 국가 일자리 보장제도 도입,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운동 방향, 대선과 지방선거, 뭐 그리고 노동정치의 방향 등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나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더 풍부한 토론이 현장에서, 지역에서, 중앙에서, 전국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자기학습과 능동적인 그 대안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 시민 여러분, 코로나 방역이 강화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이나 소규모로도 얼마든지 이 관계되는 우리 고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 사상의 자유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자유는 코로나 방역 시대에 멈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차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질 때, 아니면 스스로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다들 고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